안녕하십니까. 재활닥터 민원장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이나 척손상 등 재활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를 끝내고 언제 재활병원으로 전원해야 되는지 그 시점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아서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이제 진행됐을 때 이제 신경외과나 신경외과 주치의선생님께서는 다음 병원으로 전원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원 시점과 병원은 환자의 전신 상태와 혈압, 맥박 등 생체 지중에 따라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생체 지중과 안정적이면 발병 1, 2주 때 재활의학과로 전과가 가능하고 또는 좀 더 안정적인 경우에는 재활병원으로 바로 전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근데 환자의 병변이 어떤 부분인가,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아니면 뇌종양이든지 척수 손상인지 질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에 의한 것인지 그 외에 또 나이, 완전 손상인지 불완전 손상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급성기 종합병원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과 의무 기록을 잘 챙겨서 전원을 고려하는 재활병원의 상담 담당자 및 재활 주치의와의 사전 정보 교환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는 급성기 병원에서 폐렴이라든지 요로 감염 등 항생제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환자를 모시게 되는 재활병원에서는 좀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교환이 된다면 이어서 항생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급박하게 퇴원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좀 더 덜 당황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산소를 간헐적이든 주기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재활병원으로, 중환자실이 없는 재활병원으로 전원은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신경외과나 신경외과랑 같이 협진으로 환자를 관리하다가 산소를 떼고 난 후에 재활병원으로 전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식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경우는 재활치료에 대한 습득 능력이 아직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로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에는 적극적인 재활보다는 관절 구축 예방에 중점을 두게 되고 최근에는 중환자실 재활을, 초기 재활을 좀 도입해서 시행하는 대학병원도 늘고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침상에서의 적절한 침상 포지셔닝과 초기 재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이런 의식이 없거나 또는 기관 절개 또는 선망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활을 좀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상태의 안정을 도모해서 이후에 이어지는 재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초기 상태를 좀 더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관 절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기관 절개는 자발 호흡이 안 되는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가장 안정적인 것은 기관 절개부의 관을 한번 대학병원에 있을 때 교체한 후에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물론 환자의 전신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는 기관 절개 자체가 전원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급적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 내 재활의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병 1개월 내 기관 절개 환자를 부담스러워하는 병원도 있으니 사전에 환자 상태에 대한 충분한 의무 기록과 재활병원과의 상담이 중요하고 또한 다음에 보게 된 재활병원 내 주치의 역량과 의지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기관 절개관 드레싱 관리가 잘 되고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와 협진으로 최종 기관 절개관을 제거하는 경험이 중요하고 또 주치의로서도 보람 있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니까 초기에
환자의 상태가 좀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재활학과 주치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관절개관을 제거한 후에는 언어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그 이후에는 또 호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중증 와상 가능성이 높은 기관절개 환자보다는 편마비나 언어 장애들의 의학적 중증부도보다는 기능적 제한이 주요 문제인 재활 환자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예전에 한 달에 최대 9명의 기관절개 환자의 주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비교적 담담하게 기관절개 환자를 맡게 되는 편입니다. 저는 대상병원에서 기관절개관 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전원역을 결정할 때 기관절개관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망이 있는 경우입니다. 선망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재활치료의 순응도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재활치료 시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치료 동작을 시행할 때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치료진도 어려움이 많은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약물 치료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환자와의 교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는 난청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걸 선망이나 우울증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저는 귀에다 대고 한번 큰 소리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야? 이러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선망은 아니고 난청이었구나 그래서 구분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급성기 치료가 마무리되고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생체 징후가 안정적일 경우에는 발병일로부터 1, 2주 정도부터는 회복기 재활병원 정원이 가능하겠고 반면에 생체 징후가 불안정하고 간헐적으로 산소 공급이 필요하며 기관절개, 선망 등의 불안정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병원 내 재활학과를 좀 거쳐서 재활병원으로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환우 여러분과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